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오랜만에 이 조합을 봅니다. 완전체. 노짱자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장유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겨레 21 김한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뉴스 살펴볼 거고요. 방송 전에 나온 속보들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메시지도 남겼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중에는 송영길 대표와 이제 특수관계인 노영희 변호사가 또 계시기도 하고 네. 이게 그동안은 줬던 거 받았던 거 이렇게 나눠서 봤었잖아요. 근데 그 다 지금 무죄라는 거죠? 네. 이게 그 이른바 돈봉투 바스락 사건, 그거 이제 위법 수집 증거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당연히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유죄 받았던 사람들도 다 무죄 나왔고, 사실 송영길 대표도 지난번에 이거 무죄 받았었거든요. 1심에서도 그랬었죠. 네. 예.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검찰이 송영길 대표가 이제 있었던 그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보소 그쪽으로 A라고 하는 분이 후원한 내역이 송영길에게 간 거다.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간 거다. 막 그 돈이 그때 한 9억 정도 됐었어요. 예. 7억 얼마라고 7억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유로 해서 엄청나게 센 형을 때렸어요. 그때. 그래서 물론 막 변호사가 때린다는 말이 좀 부적절하긴 합니다만은 괜찮아요. 우리 평타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판결이 지난번에 1심 때 있었는데 그 판결이 실제 이번에 권성동 아하. 그다음에 김건희 뭐 예. 이런 등등의 판결하고 비춰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예. 판결이었던 게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기준이라도 맞춰달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그래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도 이제 무죄가 나서 완벽하게 저는 이제 대법원에 가도 결국엔 이게 다 확정이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서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소나무당은 해체하는. 네, 소나무당 이제 게 되는 거고요. 해산하시고 예. 돌아가신다는 건데 원래 사실은 또 송영길 대표가 훌륭했던 거는 그거죠. 나 외국에 그때 영국인가 그때 계셨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터지니까 내가 전임 당대표로서 맞아. 들어왔죠. 프랑스. 예. 프랑스였나? 내가 돌아와. 그래서 오라고도 안 했는데 사실 돌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나 당당하게 당연 내가 누가 되니 나는 당당하게 당을 탈당하고 내가 무죄 받아서 돌아가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국 대표 사면 될 때도 예. 송영길 대표도 빨리 이거 그냥 차라리 확정돼 버리고 사면으로 그냥 정리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다. 나는 끝까지 다투겠다. 끝까지 난 무죄를 밝히겠다. 이랬는데 정말 무죄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아마 자랑스러우실 거다. 예. 어제 사실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근데 어제 얼굴이 완전히 반쪽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셨었어요. 그래서 기대 반, 초조 한 반, 막 이제 이런 게 되게 어린 얼굴이었는데 너무 기쁘고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노영이 너는 배신해놓고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하세요. 소나무당. 근데 그때 제가 그 당에 들어간 거는 송영길 대표를 사실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게 좀 섭섭해서 제가 들어갔던 것이고 제가 나오게 된 거는 당적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방송 활동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할 때 조금 뭐 힘들잖아요. 예, 예. 뭐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렇죠. 활동할 때 좀 예. 제약이 있어서 제가 그때 양해를 구하고 대표님이 보석으로 나오면 그때 제가 탈당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라서 그거는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송영길 대표 전부 무죄 선고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뉴스 살펴볼 텐데 어제 있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 선고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의미로 보자면 한덕수에 이어서 이번에도
일단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김용현을 묶어서 내란 집단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라고요. 예, 이 정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재판부가 이제 나란히 내란을 인정한 상황에서 어찌됐건 이상민이든 한덕수든 공범의 형태잖아요. 네. 중요 임무 종사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주범이 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자연스럽게 유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9일에 있을 윤석열의 1심 선고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칠지 어떤 선고가 날지는 뭐 계속해서 지금 관심사인 것이고요. 다만 형량을 두고 지금 이제 말이 많은 거죠. 같은 바운더리에 놓고 보더라도 이진관 판사가 판단했던 한덕수 23년 그리고 이 류경진 판사는 지금 이상민 7년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뭐 오늘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구형은 둘 다 15년이고 15년. 더하기 7 빼기 7이 나와요. 예. 지금 뭐 이런 더하기 8이 더하기 되는구나. 8. 더하기 8 빼기 8. 7. 빼기 우리가 좀 나이가 먹었나 보다. 빼기도 8. 빼기 어렵다. 더하기 이거. 팔, 플러스 마이너스 빼기 8. 8이네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슬프네요. 우리도 너도 나이 먹어봐. 전자 계산기 같은 거 제공. 예. 아니 15에서 20 정도는 무슨 알았어. 왜 알았어. 거야, 왜 보록보록거리는 거야 도대체. 진짜. 자, 그 뭐랄까요 기준 네. 내란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했던 아주 인상적인 말 위로부터의 내란 신이 쿠데타 이 표현을 생각해 보자면 류경진 판사의 판단은 지금 그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12.12 군사반란 기준으로 비슷하게 나온 것 같다. 당시에 이제 신군부의 주요 인물들이었죠. 황영시, 정호영, 뭐 이희성 등등이 한 7, 8년쯤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면 장세동은 그때 3년이었어요. 3년 6개월.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세 분께 형량에 대한 의견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내란은 양형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이진관 재판부는 이게 양형 기준이 없는데 참고할 수 있는 선행 판결에서의 양형이라는 건 12.12인데 나는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양형 기준을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역사적인 맥락과 그 어떤 행태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때는 권력을 침탈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면 권력을 가진 자가 이거는 가진 권력을 연장하려고 했던 시도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가 고도화되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뒤흔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 재판부는 이 판단이 이 일반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건처럼 단순하게 접근해서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좀 따졌다는 인상을 받는다면 이진관 재판부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가 아니라 이 사건은 최소한 역사적인 맥락과 정치적인 상황 여기에 대한 고려가 당연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라면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7년은 아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그 이진관 부장이 얘기한 게 아까 우리 장 변호사가 다 말을 하긴 했는데 백대현 부장도 사실은 류경진 부장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랬죠. 형을 낮게 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는 다 인정하고 네, 유죄 하면서도 정황은이지만 그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을 조금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사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그 양형 기준을 따라서 하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둘 다 이런 방식으로 판결을 그렇죠. 내린 예. 것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거는 이진관 부장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뭐 본인들은 뭐 실제 행위는 나갔는데 뭐 결과가 안 나왔다. 예. 2시간밖에 안 걸렸다. 뭐 이딴 말 하지만은 단전단수 실제로 되진 않았다. 되지 않았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2번, 3번이라도 더 내란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막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엄벌에 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다면 결국 이진관 부장 혼자만 너무 외롭게 그럴 수 지금 있죠. 이 판결이 내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미안하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이게 이제 한편 중요한 건 내란 접는 재판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소심 가가지고 분명히 정리는 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내란 접는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이제 2개의 부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서 판결 선고하신 분이 윤성식 부장님이에요. 예. 서울고등법원에. 윤성식 부장이 저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되게 이제 좀 지난번에 대법관 후보로도 올라갔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되게 성격은 되게 유순하고 좀 순하신 편인데 좀 되게 상황을 좀 정확히 잘 따지시는 분인데
좀 보수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는 내란 전단 재판부 이제 맡아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끼리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좀 했었었는데 이분이 오늘 이제 송영길 그 대표에 대해서 판단 내리는 걸 보고 내란 전단 재판부도 그렇게까지 걱정은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살짝 했어요. 왜냐하면 전 사실 내란 전단 재판부 나가가지고는 분명히 한덕수 거 깎일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되게 불안했고 그분도 좀 못 믿겠다 생각 좀 했는데 결국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하에서 이분들이 이제 임명이 되고 뭐 다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다들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예. 그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예비 음모랑 내란 선동으로 기소가 됐다가 내란 예비 음모는 무죄 나고 내란 선동으로 9년이 나오는 거거든요. 최종 자격정지 7년? 그러면 예를 들면 내란이 양형이 없긴 하지만 이제 말하자면 내란에 가담한 정도에 따른 구분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두머리도 있고 정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에 따른. 그러면 어떻게 보더라도 내란 선동보다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당연히 더 높은 건데 오히려 더 형이 낮다 이런 거는 지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고. 선행 사건을 보더라도 12.12를 그럼요. 볼 것이 아니라 이석기 의원 건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그 지점에서 7년은 좀 납득이 안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15년에서 저는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게 이제 이 뭐 양형 참작 사유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단전다수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의가 없었다. 아하. 그 부분은 사실 그건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고 그다음에 그 전화 한 통 지속적으로 이거를 뭐 하지 압박하지 않았다. 않았다. 뭐 이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실행되지 않았다. 요건데 이게 어떻게 15년형을 7년으로 깎아주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이유가 될 수 있냐. 예를 들면 이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형량이죠, 사실. 그러니까 오늘 한겨레 사설에서 잘 짚었던데요. 단전단수가 시행되지 않은 건 일선 공무원들이 지시를 안 따른 것이지. 그렇지. 이상민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도 약간 안 맞는 게 위증이 유죄가 났잖아요. 그 위증이 뭡니까? 내가 그거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이거잖아요. 처음에 안 봤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너 거짓말까지 했어. 너 헌재 가서도 거짓말했어. 이렇게까지 판단을 해놓고 정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 양형 참작 사유로 깎아주는 사유가 되는 거가 저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일단 그리고 나는 제일 괘씸한 게 한덕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근데 이상민은 끝끝내 부인했어요. 그리고 막 반성의 태도도 전혀 없었었고. 아니 선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이 모든 게 사실은 더 이게 형이 더 늘어나야 될 이유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감형을 했고 특히나 그 양복주머니에서 뭐 꺼내는 거 CCTV에 찍힌 거 아니야. 네. 일종표다. 그러니까 그게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 좀 의심스럽긴 그렇지. 해요.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류경진 부장이 지난번에 이제 그 골프채 수수 의혹이 있었던 같은 현직 판사 사건에서 그거는 괜찮다 하면서 뭐 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기억나요. 수수하면서 무죄 선고를 했어요. 짝퉁이었다고 해서 짝퉁이라서. 짝퉁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사실 뭐 짝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자기는 진품인지 알고 받은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렇죠. 그거는 되게 행위가 있는 건데.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걸 좀 보여줬던 분이어서 끝나고 사진 나오지만 저 표정이 다 말해주는 거죠. 웃었죠. 이상민의 표정. 웃었잖아. 미소 짓고. 뭐 앞에 가족이 있었고 근데 저분들은 아빠 사랑해 이런 거 했다는데. 그 저 재판에 들어간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저분들은 계속해서 저런 방식의 태도를 계속 취해왔었대요. 여유만만.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저번에 결심할 때도 그랬고 그 지지하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맨날 왔었나 봐요.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항상 이렇게 교감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행동이 왔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어찌됐건 항소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고 그 고법에 있는 두 개의 부가 진행을 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한 바운더리 안에 있는 재판부가 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소위 말해서 그 기준 같은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23년과 7년은 차이가 너무 크니까. 네네. 그러면 23년이 깎이고 7년이 올라가고 15년이요, 중간중간 가거나 뭐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내란 전단 재판부라는 게 원래 필요하다고 했던 게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를 가졌잖아요. 이 순회가 있고 이 우두머리가 있고 지시를 하달받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있고 이걸 따로따로 떼서 보니까 약간 이 사건을 그냥 일반 단건처럼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재판부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합쳐서 보면 당연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도 너무 고무줄이 나오지 않도록 이 제어가 되는 부분이고 법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통일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거 저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이 양형을 객관식으로 주면 어떨까 싶어요. 사형, 무기, 뭐 20년, 10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준다면,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두머리한테 제일 센 거 때리고 그럼 김용현이 한 무기 정도 그렇죠. 가고, 그 일선 국무위원들은 뭐 15년, 20년 이런 게 이렇게 쭉 이어지면 이게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 않아요? 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지금 7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전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놓고 이제 그날도 제가 법조기자들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법조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거를 차라리 AI가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럴 거면 그래야 차라리 그러니까 기준이라도 이게, 정확하게. 너무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뭐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게 하급심 재판부가 조금 너무 용기가 없는 것도 있어요. 맞아. 사실 이진관 부장은 이게 확신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의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막은 것에 대해서 니네를 용서하는 그 이유를 삼으면 안 된다. 이게 저는 이진관 부장의 맞아요. 마음이었다고 예. 생각하고 그게 맞는 말인 건데 다른 판사님들은 좀 눈치를 보고 맞아요. 옛날에 했던 거랑 비교해 보니까 좀 이러이러한 게 맞는데 우리 그동안에 좀 너무 셌잖아. 이 사람들 구속도 돼 있고 이 사회적으로 훌륭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까지 뭐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이제 이런 마음이 저는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그런 것들이 왜 그래서 이제 법조 어떻게 판사들이 뭐 스스로들이 귀족인 줄 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장관 전에 판사였고 네. 판사 출신으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현행에서 지금 부장판사들이 재판장하면서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이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직업이 어떤 전문직이거나 이러면 양형을 할 때 감안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얘는 공부 잘했으니까 깎아준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제가 노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기억이 나는 과거 법률신문 기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1심, 2심 있으면 2심 고등에서 훨씬 전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진취적인 판결을 더 선도적이고 많이 이게 법원에서 눈치도 좀 덜 보고 경험치도 축적되고 근데 이 하급심 판사들은 이렇게 하면 나 어떻게 볼 거지? 뭐 이런 거를 좀 전전긍긍한 그러니까. 이런 분석 기사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우인성이라는 판사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수능 뭐 1등했던 의사 뭐 살인 사건 있을 때도 얘는 그 공부 잘했던 애니까 나중에 형 다 마치고 돌아서 사회에 기여할 거다. 그래서 깎아줬다는 거 근데 아닙니까? 공부 잘해서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형량으로 결국은 설명되는 거라서 어제도 처음에 쭉 읽어 내려갈 때는 오 하는 게 제법 있었단 말이에요. 예. 마지막에 무슨 뒤통수 맞는 다만으로 꺾었죠. 근데 다만. 이제 판사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예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15년 중에서 그 형량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근데 절반을 했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덜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좀 장량 감경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나이브하다는 거지. 그렇지. 벌어진 일이 내란이고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를 한 사람인데 그리고 기존에 재판에 참여했던 태도라든지 뭐 수사에 임했던 태도라든지 이런 그리고 것들도 이태원 참사 뻔히 있는데 생각해봐. 그렇죠. 그때 얼마나 뻔뻔했어요. 이 사람은. 나는 그 자기가 장관 되자마자 사실은 제대로 한 것도 없이 뻔뻔하게 끝까지 책임 전가하고 나는 상관없는 거야. 밑에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책임 전혀 안 하려고 했고 퇴임식 할 때 했던 그 말 있잖아. 행복한 순간순간이 행복했었다.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해서. 그리고 윤석열하고 네. 둘이서 아주 짝짝꿍 돼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던 그 사람인데 사실 우리가 비상계엄 하기 그 전후를 봤을 때 이분이 제일 윤석열 씨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뭐 하면서 정말 모든 걸 다 모의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아니다. 그 증거가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경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경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